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진행자 오창익이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일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요새 텔레비전에서 많이 뵙는 그 변호사님.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좀 오늘 또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인사를 하는 시민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고맙네요. 네, 그 선의로 인사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애쓰신다. 고생하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낯서니까 그런 네, 네, 모습이 네. 조금 부담도 되고 네.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이 좀 끝났으면 하고 그래서 저나 박대령이 계속 이제 사석에서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끝나서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박정훈 대령의 네. 변호인, 네. 대리인이신데요.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주 변호사가 아니었고요. 네네. 뭐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주 변호사님께서 대전에 이게 계시는데 사무실이 서울 쪽에 조금 언론에 좀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네. 협조를 구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언론 대응 쪽만 맡으면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가지고 좀 견해 대립이 있어서 그분이 불가피하게 이제 사임을 하시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약간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 변호사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네, 아직 네. 또 그걸 제대로 맡을 변호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짧게 컨트롤한다는 것이 어떻게 발을 깊게 들여다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약간 그 변호인들 중에서 제가 충격적인 장면 하나 있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네. 선고 끝난 다음에 변호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나온 법정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라서 아 저분이 감정이입이 많이 됐나 보다 의뢰인에게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 찍혔다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혹시 그런 걱정을 주변에서 안 하시나요? 뭐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다만 네네. 이제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되면 네네.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사건은 대부분이 또 개인 송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응원했던 변호사인데 나와 적으로 만난다. 이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너무 그런 정치색 색깔의 한쪽에 매몰되는 것은 좀 그 업무하는 데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장사가 일단 잘 안 되실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에 워낙 또 많이 시간을 그러니까요.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사건을 맡으면서는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너무 가까이 되니까 약간이 좀 화중을 느끼고 또 특히나 저는 이제 사람의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이렇게 썩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불편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어색하시고. 네, 어색하죠. 네. 제가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뭐 그런 계획이 없기 네. 때문에 빨리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건데 근데 지금 뭐 변호사 개인의 니즈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네,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 게 어떤 변호사님들은 이를테면 나 다음번에 정치할 거야 라는 게 딱 있으면
그래도 일종의 수업료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내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뭐 공천받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아지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뵈니까 그런 분이 예. 전혀 아니셔서 그렇다고 뭐 변호사 비용을 박정원 대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내주는 것도 아닐 거고 아마 뭐 필요한 실무적인 비용 정도만 받고 그다음에 가외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아, 못합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아마 이제 제가 네. 변호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네네. 뒤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그쵸. 또 어떤 네네. 사건이 또 저한테 모르지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적어도 예상하건대 1위 또는 뭐 2위 네네네. 가장 큰 사건이겠죠. 어. 그래서 저도 후회 없이 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네. 해야 되겠다. 이거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아이고, 하여튼 저 존경의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가 또 이게 사건이 보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제2, 제3의 이야기들을 낳게 되고 또 뭐 특검도 해야 되고 뭐 입법청문회도 하고 다시 특검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 부담들을 계속 느끼시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있으실 텐데 저는 박대령도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변호인도 잘 버티시는 거 아니 언론에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뵈는 이제 거로만 박정원 대령하고 네.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 바로 그래요? 그건데요. 박정원 대령도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왜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끝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어. 그냥 가볍게 미소를 띠면서 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가 누구를 할지. 그래서 제가 누가 명령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명령했느냐를 중하게 본 거다라고 네. 평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좀 둔한 편인데요. 뭐 와. 그런 건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그동안에도 뭐 제가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사건도 뭐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또 반대로 기대하는 거 네네. 둘 다 아니다. 어. 걱정할 일도 없고 또 기대할 일도 없다. 네, 아니 저는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야 그런데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에 지금 신분이 군인은 맞는데 네. 보직해임된 상태죠. 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뭐 보직해임은 됐지만 네. 휴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급여는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조금 준다며요. 예, 근데 생활이 네. 너무 장기간 이렇게 일상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출근하면 독립된 공간에 혼자 있거든요. 그 그게 독립된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별도의 장소인 거죠. 말하자면 약간 원래 사무실 아닌데 아니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령부에서 건물 본관 건물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어이구 4km요. 네, 그러니까 누구 접촉 못하게. 예, 그렇죠. 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오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게다가 뭐 사무실 안에 인터넷도 안 되고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그렇게 그럭저럭 네. 했는데 이제 점점 더 좀 고립감을 느끼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좀 슬프고도 웃긴 네. 얘기가 박대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구름 보고 인사하고 새하고 그 안부 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그 포 7대 대장 같은 경우는 네. 종신병원에 입원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또 평생의 네. 트라우마에 고생하실 분들 또 그 지휘관들이 많기 때문에 박대령의 고통이 그들보다 뭐 높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병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네. 갑자기 뭐 그냥 한마디로 골방에 처박혀 있는 셈이거든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혼자 그럼요. 있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네네. 재판에 집중하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생각 많이 해라. 이 사건을 좀 잊어버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어떻게 살지. 네. 예.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지만 그 쉽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여러 네. 가지로 보면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뭐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는 책을 네. 뭐 어떤 논설위원분께서 쓰셨는데 그건 물론 이제 순직 해병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박대령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건 그 자리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까요. 그 자리가 이미 네, 없어졌기 네, 때문에 네. 뭐 다시 병과장으로 네. 복귀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입증이 되는 단계에 네, 이르렀지 네. 않습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 저는 상당히 이제 편안한 밤을 보냈는데 아, 박대령 같은 경우는 한숨을 못 잤대요. 아이고. 그 자기가 작년에 네.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 어.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다는 네, 네.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살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잠을 못 잤다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대리인이 느끼는 거는 하루가 다르겠죠. 아니 그래도 가장 교감하시고 가장 이제 그 사건 하는 동안은 일종의 동지적 관계 그리고 그렇죠. 연대하는 관계인데 저는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어떤 박대령의 이미지 또 김 변호사님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화면 뒤 네. 사실 이게 아니 본부에서 4km 떨어진 그 무슨 감옥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멍하니 그래서 뭐 아니 글쎄요 새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자기 위안으로서 아예 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그렇죠. 차원이지 네, 네. 사실 아는 뭐 부글부글 네, 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청문회 때 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어. 뭐였냐면은 그 박대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이 공식적인 멘트를 한 게 이제 그날이 처음이었던 네네, 것 그랬죠. 같은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랄까 듬직함. 어. 네. 저하고는 친근함이었다면 네네. 그 국민들 앞에서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고 듬직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면모네요. 공직자로서의 그렇죠. 면모. 이제 제가 못 봤던 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숨은 그런 잠재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지 않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박대령도 그러시고 김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요란하고 뭐 정치적으로 막 이러고 막 이쪽 저쪽 편이 되고 이런 활동은 없었어도 그냥 쭉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다져왔던 내공이 아주 중요한 국면에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죽은 청년 군인이죠. 우리 병사에게는 좀 덜 미안해. 대한민국 완전히 썩은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위안도 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변호사님 뵙자마자 감사한 게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게 그 입법 청문회에도 계셨는데 조금 성과를 낸 겁니까 청문회에서? 아, 그럼요. 어떤 면에서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새로운 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결정적인 게 지금 신범철 차관의 얘기, 네. 그 8월 2일 날 전화는 회수와 관련된 네. 얘기였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추가 공개된 전화를 보니까 그럴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청문회 때는 10초, 16시 42분경인가? 그때 25분경인가? 그 10초만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8분, 네. 3분 이렇게 통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 분주한 상황이었네요. 대통령 개인과 그러니까. 8분을 통화하는 분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네, 공직자 네, 중에. 네. 그만큼 신범철 차관에게도 8월 2일이 잊지 못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왔고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뭐 실수는 아니고 분명히 본인이 의도된 멘트였던 것 같거든요. 네. 뭐냐면 경북청에 전화를 하기 전에 경북청에서 전화가 왔었고 전화가 올 거다라고 국방비서관이 알려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록 회수를 자기는 말하자면 수족이 됐을 뿐 네네. 결정하고 집행한 쪽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가로서의 면모가 좀 보이는 그렇죠. 멘트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이 팩트잖아요. 네. 그럼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머리를 써서 네. 이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유불리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분들도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있는 팩트 그대로를 얘기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참 뭐 그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건 마지막 끝자락에 벌어졌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네네. 대통령 경로하는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뭐 그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다 말 못한다.
그랬다가 이제 집중 포화를 맞았죠. 야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전근대적인 뭐 왕조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뭐 절대 권력자도 아니고 그분이 주권자도 아닌데 네.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이 엄중하게 물어보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화낸 게 국가 안보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국방비서관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일어났던 일을 제가 밖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비서인데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국민에 대한 예우는 갖췄다고 네, 봐야 네. 되는데 뻔뻔하게 국가 안보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어르신 하는 일에 아래 것들이. 이런 국민들을 속된 말로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그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을 거다. 그게 가장 큰 성과 아니었냐 이번 네, 청문회에서. 그래서 결국 특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 곁들여서 국정조사도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이 이제 낱낱이 알게 됐던 거죠.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전달에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그 끝없는 거짓말들을 국민들이 이제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절실하게 이제 피부로 느낀 거죠. 제가 이제 그 전에 JTBC에서 네. 이정석 국방장관의 변호인과 좀 대담을 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그 7월 31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감췄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사단장을 빼라는 전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표현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 네, 적절치 네, 못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표현의 부적절이냐.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런 그 명확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10개월째 계속됐거든요. 네. 그런 거짓말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났던 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제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 그 청문회를 또 대통령께서 보고 또 격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가서 실드 쳐줘야지. 그렇죠.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사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니까 하여튼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뭐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일종의 입건 전조사 같은 거죠. 그렇죠. 내사라고 네, 입건까지 네, 네. 입건을 할지 말지를 네, 결정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경북 경찰청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한 것 같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서 사건을 해소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장을 빼는 일. 하여튼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을 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우리가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조직에서. 그리고 참모나 병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결정하는 사령관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고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이 이상하게 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로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의 작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결정적 실수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한 거. 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했고 네. 기소한 이 세 가지 결정적 실수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네.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이 오히려 네, 몽둥이를 네. 드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네.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기도 하고 지혜로운 태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네.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서 네. 잘한 사람을 지금 징벌하겠다. 그렇죠. 혼내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아니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항명수계죄로 구속해버리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인생을 네. 지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을 하다라는 사람도 문제요. 그 지침을 수행한 사람도 네. 기본이 안 돼 있지 않냐는 그러니까 그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네.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검찰단장이겠죠.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항명수계로 입건을 한 그 자체가 상식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요. 정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계한 사령관조차도 첫 조사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항명이라고 하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항명이라고 해도 사연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조사 때 네, 네. 박정훈 대령을 네. 말하자면 조금 보호해 주려는 네, 네, 멘트로
그게 상식에 터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설사 이것이 명령 지시를 어긴 거라 하더라도 박정훈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가요?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한 건데 그 해석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정도거든요. 그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항명으로 입건한다. 게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네.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작년 8월 27일 날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고 네. 대통령 경로설이 급속히 확산될 때였다. 네, 네. 그러니까 급하게 구속영장이라는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쁜 사람은 박정원 대령이란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로 예. 아주 심각한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도 너무했다. 그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설사 대통령 경로가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이 보도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입을 막겠다고 인신 구속을 하겠다. 그것도 그 한나라 해병대 이게 군사 경찰의 병과장인 사람.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대명청지의 세상에 이런 폭력적인 국가 권력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된 데가 있나요? 저는 과거에 이 인혁당 사건인가 왜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뭐 75년. 네. 그런 아주 극히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사고 방식이지 네. 어떻게 직무를 집행을 한 사람을 설사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도 아닌데 그 사람을 집단 항명 수개를 걸어가지고 구속을 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 실질 심사를 저는 또렷이 기억해요. 네네. 망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검사들 좀 꾸짖었죠.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책상까지 내리쳤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 아이고. 나중에 후회한다. 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법무관들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그게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네. 아니 누가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느냐. 너희들 모르는 거냐. 결국은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조직이라는 게 건강하려면 어느 대목마다 누군가 브레이크도 밟고 야 박정훈 그냥 두지 말고 좀 혼내줘 하면 누구를 검찰 단장이든 누구든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국면에 보시죠. 바로 그게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단장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은 사실 검찰단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하명 수사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 문자 그대로 하명 수사죠. 그때 검찰단장이 조금 뭐랄까 자기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네. 이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감찰을 좀 통해서 오십시오랄지. 이건 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다. 네.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안해동을 했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과 8분 넘는 통화를 한 네네. 다음에 긴급하게 이제 그 국방부에서 고위층들이 모였나 봐요. 차관, 네. 법무관리관, 네. 검찰단장, 또 국장 몇 명이서 거기서 이제 엄벌하라, 엄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이 내려가니까 다들 이제 어떡하지? 대통령 명령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행하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단장이 들어가서 이건 항명수계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그래 그거 좋겠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항명수계 또는 항명죄로 입건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아니 그 형사적인 거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좀 살펴보시죠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될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네,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그래서 그 실수가 지금의 이 국면을 만든 결정적인 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실수 또는 부안해동이 나오게 된 연유에 보면 대통령의 포악성 이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이 공수처로 고발이 되니까 일부 검사들이 이건 결국 윤석열과의 싸움이 될 텐데 우린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고 사표를 썼다는 말도 있어요. 아니까 그 성정을 대통령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번 한 번에 터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자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수사권을 이용해가지고 당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다. 네. 정확히 맞는 얘기죠. 깡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다 공론화됐어요. 다 알아요. 네.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다 아는데 본인만 지금 모른 척을 해요. 저번에 이제 5월 9일인가 취임 기념 네, 기자회 2주년. 제가 보고 그거 진짜 예상은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이런 문로 경로했냐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이 죽은 지경이 됐냐고 질책했죠. 이 얘기는 순직에 대해서 경로했다고 말한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겠지만. 그 네. 말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걸 물을 때는 기자가 물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성렬아 너 참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 사람 죽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 죽였냐? 이건 다음이 뭡니까? 사형에 처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주권자가. 네, 그렇죠. 책임을 묻겠다. 엄중한 책임을 네. 묻겠다라는 매우 심각한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질책했지요? 음. 이게 뭡니까? 이만큼 경솔함, 국민들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권자였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오만불선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네. 예를 들면 질책했냐고 물어봤을 때 좀 침묵을 한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랄지 네. 아니면 좋은 기회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때 좀 성급하게 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좀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했죠 그때. 아니 변호사님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건 대통령은 그렇다 쳐요. 그것도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대통령도 처음 하는 걸 거고 하여튼 이례적인 분이 오셔서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는 장관부터 사령관 또 사단장 이런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복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 윤리도 있고 또 판이 어떻게 가는지 일이 어떻게 가는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유감스럽지만 군에서 사망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낸 배경이 뭔지 정말 의아해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들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되게 게다가 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데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엄청난 화를 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화내십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일은 그렇게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관계 정립도 잘못돼 있는 거고요. 그게 본인을 이제 결국 부메랑이 돼서 본인 목을 겨누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네. 자기가 만든 독재 메커니즘. 네. 자기 말이면 모두 다 껍벅 죽는. 그렇기 때문에 과오가 수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어떤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잘못이 되풀이되고 잘못이 그렇죠. 커지고요. 그래서 경로가 경로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네. 낳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그냥 국민들한테 계속적인 거짓말만 하는 시간이 가길 바라고 국민들이 잊기를 바라고 다른 큰 사건이 더 터져서 이게 묻히는 상황이 오면 모를까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사단은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결자 해지라는 말 있잖아요. 네. 경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으면 그 엉망진창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일종의 유체 이탈 같죠. 이게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과거 역대 정권
그 담당자 중에 이런 예는 없었다니까요. 제 기억에 네네. 뭐 제가 경험한 대통령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뭐 네네. 전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고 비난받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면피하고 네.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러나 내면 깊숙이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게 비겁함이에요. 비겁함, 두려움 비겁함. 같은 네, 것도 그렇죠. 좀 보이죠. 비겁함과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문제로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면으로 응시한 적이 없고 항상 누군가 해결해 줬거나 아니면 내 직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아,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자 국군 통수권자가 굉장히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아무 때나 경로하고 근데 우리는 분단 상황이고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갈등 상황 아닙니까? 나빠지고 있고 뭐 자꾸 풍선 같은 거 보내고 서로 자극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이를테면 뭐 포사격 같은 게 오늘 밤이라도 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신 그렇죠. 분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 대통령이 화를 내고 쏴라고 했을 때 장군들이 아 정말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북의 의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잠깐만 참고 가야 됩니다라고 군에서 해주고 국민들이 지켜줘야 우리가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는 군이 다른 사건이라고 그렇게 처리 안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변호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나 아니라 한 국민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런 게 느껴져요. 뭐냐면 이 이후에 했던 인사건들을 한번 보자고요. 네네. 갑자기 뭐 이 문제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을 다 주질 않나? 네네. 뭐 호주 대사. 네. 뭐 임기훈 국방부비서관 포함해서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 다 진급을 시키고 네. 뭐 원래 진급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 네, 있었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네. 어찌됐든 전원이 다 네. 진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의 그 경로를 전해 들었다가 말을 못하는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해병대 내에서 지휘권이 거의 붕괴된 상태예요. 네네. 언제라도 전쟁 또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지금. 그 신임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지휘권에 대한 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선 그 문제에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군 통수권자라면. 이게 지휘가 되겠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 그 한 사람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미군이 지켜주니까 우린 전쟁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은 어딨어요. 네. 적어도 해병대 내에서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령관에게 계속적인 지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밑에 네. 사람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다 뒤에선 키득키득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고 왜 답답하게 저러고 사나. 네. 그거 다 들었으면서 말도 네, 못했대. 네. 다 예전에도 다 퍼졌던 소문이니까요. 네, 네, 해병대 네, 사령부 네.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웃음거리가 된 사람한테 지휘권을 맡긴다? 네. 이건 그 자체로 대통령이길 포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호주 대사를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시나 인사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그것도 불법적인 치부를 가리려는 그 의도에 하에서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임종덕 2차장 같은 경우도요.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그때 상황을 반추해 보면 뭔가 이상한 짓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을 공천을 줘가지고 지금 국방위원이 돼서 네. 국방위원 자격으로 뭔 세미나를 열고 해요. 네. 네. 그 세미나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 문제에 대한 방어 논리 만드는 겁니다. 네. 왜 군사건 그 사망 사건을 경찰로 넘겨가지고 군을 이런 분란 속으로 군사법도 다시 바꾸자. 다시 바꾸자 이런 네. 그 어떤 놀랍네요. 그 말하자면은 반동 네, 반동 네, 정신 네. 하겠다는 거죠. 역사를 거스르는 이해 당사자가 이해 당사.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시급히
직을 뺏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어요. 자기의 거짓말, 그 뻔뻔함, 그 다음에 그 비겁함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그 몇 퍼센트나 이분에게 진정한 지지를 보내고 그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과 가치, 어떤 권위 이걸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거짓말쟁이, 비겁한 자, 뭔가 있겠지, 뭐 김건희야 아니야 이런 의문 속에 의혹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한두 개 아니 구독자들 위해서 네. 무슨 민변 회원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고. 전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진보적이거나 나 좌파적인 활동을 했던 전혀 것도 없습니다.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군 법무관으로서 군 생활 열심히 하셨고 법무관 되기 전에도 병으로서 군복무를 하셨던 네. 군대 2번 갔다 네. 오신 분. 저는 이제 좌우라는 표현 자체도 웃기는 뭔데? 얘기지만요. 사실 작년에 네. 제가 여러 매체 다니면서 이런 말 했어요. 지금이 좋을 때니까 빨리 인정을 하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라. 아, 그래야, 작년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래야 보면 네, 위기에 맞아요. 빠지지 않는다. 헌정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몇 그건- 번을 권했습니다. 그건 정말 조언이네. 본인들은 조언. 네. 이제 듣지 않았겠죠. 네, 네. 그러나 뒤돌아보세요. 제 그러니까요.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은 때였어요. 네. 지금이 과연 좋은 때인가요? 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미 네, 다 그 폐악성들이 국민 앞에 알려져 버렸어요. 네,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믿으려들지 않는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썰이 썰을 만들고 찌라시가 찌라시를 네, 만드는 네, 상황이 네. 됩니다. 붕괴 일로에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와가지고 왜 근거 없는 공격을 하느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왜 그 전에 증거로 다 입증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말해 왔느냐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많은 통화들을 대통령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통화들을 참모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통화들을 했으면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금 뒤돌아보면 진짜 모골이 송연한 얘기를 해요. 네. 작년 국회에 나와서 안보실은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았다. 네. 개뿔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조태용 네. 본인이 네, 네. 본인이 네. 국방장관 네. 용산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다. 네. 개뿔 몇 통을 받았는데 그 휴가 중에 네. 네. 다 그런 거짓말들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를 갖지 않아요. 네. 이 정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동네를 찢어오면서 거짓말만 해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그 국회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함께 열었던 국방위, 네, 네. 뭐 운영위 이런 데에서 뻔뻔한 거짓말들을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네, 네. 뻔히 통화기록. 아니 임기훈 같은 사람은요. 뻔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월 30일 자기가 날짜도 지정해요. 네. 김기현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날짜를 착각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죠. 이첩이 된 사실을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네. 보면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보고한 사람도 임기훈이에요.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왜 했을까요? 아니 지금 와서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했다고 뭐. 그럼 왜 거짓말해? 경로가 죄가 안 되면 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뭐 다른 목적이네.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겁니까? 좋은 거짓말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런 뻔뻔함, 거짓말 이것은 정권의 도덕성을 붕괴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에 와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게 국익에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할 때 갈등이 뭐였냐면은 제가 무슨 탄핵몰이를 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네, 네. 아, 이 박정훈, 사건에 가지고 박정훈 네, 네. 대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아니라고 내가 속을 드러낼 수도 없는 네, 것이고 그게 뭐 입증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작년에 저는 본심은 이미 저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 네. 대통령 경로는 분명한 것 같고 이렇게 쭉 더 나아가다 보면 위기에 빠지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탄핵으로 몰고 간 것은 스스로 몰고 스스로 네,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그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5월 9일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예, 입장을 투명하는 그리고 자리였거든요. 총선 참패 직후였기 네. 때문에 뭔가 전환점으로 그렇죠. 살기 그때 좋은, 네. 그 정직했어야죠. 네.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고했더라면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총선에 참패를 하고 그런 와중에도 농담 반 진담 반 네. 장난짓거리 네. 네. 뭐 니들이 어쩔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유난이다. 그 대통령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지만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로 뭐 장군이 책임져야 돼 이런 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하여튼 어떤지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임사단장의 작업이나 뭐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경로 아니었겠나라는 쪽에 네, 방점을 네, 네. 뒀어요. 근데 기록을 면밀히 보면 일사단장 휴가 조치가 논의된다랄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첩이 된 다음에 용산이 했던 1차적 과제가 뭐였나요? 기록을 뺏어오는 거였어요. 네. 이건 횟수. 순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네, 네. 이건 뭔가 그걸 뺏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사단장을 이첩시키지 않아서 일사단장의 직을 유지시키고 진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 방법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들도 보면 어마무시한 네. 통화만 해도 수십 통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본인이 전화한 것만 해도 일국의 대통령이. 네. 참모들 뭐 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내 명령이 어겨졌다는 거에 대해서 경로했거나 이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곰곰이 뜯어보면 지금에 와서는 해명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첩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이첩이 된 직후에도 김건희 여사 볼 면목이 없으니까 빨리 뺏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왜 설명이 되냐고요. 아니, 그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아는 얘기고 여태까지 많이 나온 얘기인데도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라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800 7070 네네. 야당 의원이 이거 천공이냐고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지금 잡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이고. 그 잡신이 진정한 신도 아닌 잡신. 네네. 그래서 이게 미신이라는 게 거기에 빠지면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네, 이제 네. 점괘가 맞고 뭐 왕자 써서 대통령 되고 네, 나니까 네, 네.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전한 상식에 따르면 그런 그 신비스러운 힘이라는 것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네. 그건 철저히 그 인간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네, 네. 과거는 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오히려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급히 이 권력을 뺏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 저는 안 찍었지만 네. 그 찍었던 분들은 그분이 과거에 검사로서 보여준 모습,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살아있는 권력과 뭐 대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뭐라든 명분 있는 네, 네. 저항을 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었지. 네. 아니 그분이 지금 천공에 휩싸여 있고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여 있다면 누가 찍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믿고 어찌됐든 투표를 했지. 네. 그 사람이 최순실인지 최진실인지 뭐 어떤 분한테 지금 최서원인지. 네. 뭐 그렇게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면 뭐 했지? 그러면 최순실이가 나와서 표를 달라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만약에 그 7070의 전화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휘하에 영향권 안에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한테 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은 무효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서포트는 받아야 되겠죠. 합법적인 서포트를 받아야죠. 무슨 뭐 무당이나 그렇죠.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난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 해석하는 방식. 일단 6개월을 뭉개야 된대요. 바로 했다간 왜 했냐고 나중에 처벌받는데 네. 6개월을 지나봐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일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지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부하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중에 일부만 그냥 국회의원으로 보내주고 뭐 하면 네.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온당치 않아요.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 뭐 검찰단장, 국방부 국방장관, 차관 다들 지금 차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근데 그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야, 신범철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네,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괜찮은 사람이 이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봉변을 당하냐고요. 저는 그때 청문회 때 참 많은 그 생각들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네. 오고 하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이제 사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냐면 제 바로 앞에 삼성 장군, 이성 장군이 이렇게 나란히 네, 앉아 네. 있었어요. 그 어깨에는 견장이 있고 네. 그 빛나는 계급장이 별 세 개 네. 두 개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사단 참모도 했고 뭐 사령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성 장군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눴지만 그래도 별들을 그렇게 맨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저 계급장의 무게 그건 저 사람들에게는 명예고요. 제가 사단 참모할 때 이렇게 사단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모자 이제 별 두 개가 달린 모자가 네.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을 그 보면서 사단장님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이게 꿈이셨습니까? 어이구, 네. 그러니까 삐식 웃으면서 뭐 그런 셈이지 이래요. 사성 장군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저기 이작사령관한테 네. 그 회의 때 그 별 4개짜리 모자를 보고 사령관님은 어렸을 때 꿈이 사성 장군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코미디언이었어 이래요. 네.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소중하고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군 중에요. 그 선생님, 네. 간호사, 의사, 과학자, 군인 이런 직업군들은 어려서 알고 지냈던 직업군이라고요. 네. 판사. 네. 그래서 그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꿈을 이룬 사람이 네, 직업을 통해서 그렇죠. 이룬 사람이 네.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삼성을 가고 이성을 가는데 그 협작지라고 거짓말해서 거기 갔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퀄리티가 뭐 노력했고 있고. 예. 네, 경쟁을 네. 뚫었고 그렇죠. 그랬겠죠. 그 인정받았고. 굉장히 그 훌륭하고 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박대령 말 맞다나 그 경로 한 방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명예로운 존경과 이런 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슨 별 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발끈해가지고 뭐 군을 망신을 줬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왜 저런 망신을 당해야 되냐고요. 군인이. 단지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 매우 심각한 그 헌법 파괴행위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그래서 유사시에 그 믿음을 받아서 그걸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 장군 보면서 존경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우리 김 변호사님의 정말 진지한 나라 걱정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오잡. 아니요,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그런 오지랖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지켜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박정원 대령 정말 아주 외로운 시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그게 언론에서 뭐 또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준다고 뭐 도움은 되지만 결국 혼자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걸 옆에서 함께 이제 동반으로 가시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분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위로도 얻고 그리고 나라 걱정도 좀 덜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두 분 내내 건강하시고요. 네, 또 뭐 감사합니다.
끝내 이기시겠지만 일단 좀 빨리 아니요. 빨리 아니 이기셨으면 이겼어요 이미. 이미 저는 이겼다. 작년 말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가 나왔을 때 게임은 끝났다. 게임은 이제 끝났다. 그 전쟁은 끝났고 네. 이제 전범 재판만 남았다. 제가 네, 네. 승전했고 우리가 이겼고 네, 네. 전범 재판만 남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자기가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저는 그렇죠, 잘 안 합니다. 못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망조든 나라가 아니에요. 네. 지금 흥룡하는 사이클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네. 절대 이렇게 이 문제가 꼬일 리는 없습니다. 아이고, 잘 네. 풀어져 나갈 거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덮일 수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알았는데 네. 잘잘못이 뒤바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네, 아이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든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 같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셨고요. 오지랖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나라 걱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승하시길 기원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